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저탄소 고지방 식단에 대한 6번째 영상입니다. 자, 1부 영상에서는 저탄소 고지방 식단의 종류, 2부 영상에서는 두 개의 식단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이상한 저탄소 고지방 식단, 3부 영상에서는 정제 음식과 비정제 음식, 4부 영상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 5부 영상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5부 영상 마지막에 저탄수화물 식단이 다이어트에 더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번 영상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모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부부터 순서대로 보셔야 오해 없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1부 영상 보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위에 재생 목록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1부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우선 너무 많은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왔을 때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3부 영상에서 나왔던 정제 음식으로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몸에 너무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오고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몸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는데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체지방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혈당을 낮추는 일을 하고 우리가 먹은 음식의 지방을 체지방에 저장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가짜 배고픔이 생기는 거예요. 가짜 배고픔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혈당으로 인한 가짜 배고픔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슐린의 분비량이 너무 많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낮아지고 너무 많이 낮아진 혈당은 다시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달콤한 음식이 먹고 싶은 반응이 생겨요. 자, 그래서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달콤한 간식이 추가로 더 먹고 싶은 증상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가짜 배고픔인데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음식의 지방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는 일을 한다고도 했잖아요. 그죠? 인슐린의 분비량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은 음식의 지방이 체지방으로 저장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내가 당장 에너지로 사용할 음식의 지방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더 먹고 싶은 반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체지방을 꺼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에너지는 변환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몸의 입장에서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지방을 꺼내서 쓰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음식이 먹고 싶다라고 배고픔 신호를 보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배부르게 식사를 했지만 3, 4시간 뒤에 다시 배고픔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 두 가지 배고픔이 동시에 느껴지기 때문에 3, 4시간마다 음식이 먹고 싶은 반응이 생기고 그때 먹고 싶은 음식이 혈당을 높이기 좋은 탄수화물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슐린은 내가 먹은 영양소를 체지방으로 저장해서 나를 비만으로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가짜 배고픔을 만들어서 더 많은 음식을 먹도록 만들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인슐린의 분비를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생겼고 인슐린 분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너무 많은 인슐린이지 인슐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 원래 인슐린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만 분비되도록 되어 있고 이때 분비되는 인슐린은 가짜 배고픔을 만들지도 않고 우리를 비만으로 만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너무 많은 인슐린이 왜 분비되냐? 이게 정제 음식 때문에 그래요. 자, 3부 영상에서 정제 음식과 비정제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비정제 음식은 영양소의 함량이 높으면 소화 흡수가 느리고 소화 흡수가 빠르면 영양소의 함량이 낮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소화 흡수되는 영양소의 양이 천천히 늘어났다가 천천히 줄어드는데 그러면 인슐린의 분비량도 천천히 늘어났다가 천천히 줄어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총 100의 영양소가 들어온다면 5, 10, 15, 20, 20, 15, 15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들어오는 영양소의 양에 맞춰서 인슐린 분비량을 천천히 늘렸다가 천천히 줄이니까 필요한 만큼의 인슐린은 분비되고 낭비가 없어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의 함량이 높으면서 소화 흡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소화 흡수되는 영양소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갑자기 팍 하고 끊기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00의 영양소가 몸에 들어온다면 10, 20, 30, 40 그 다음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들어오는 영양소의 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몸에선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던 영양소가 갑자기 탁 하고 끊겨버리니까 인슐린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소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인슐린을 급하게 많이 분비하다 보니까 필요한 양보다 많이 분비한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대량의 인슐린이 남아돌게 되는데 이 남는 인슐린들이 혈당을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낮추고 음식의 지방을 더 많이 체지방으로 저장하고 그것 때문에 가짜 배고픔이 생기는 거야. 자, 정리하자면 가짜 배고픔을 만들고 체지방을 증가시키는 많은 인슐린은 탄수화물로 인해서 분비된다기보다는 정제 음식으로 분비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정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실제로 대부분의 칼로리를 탄수화물에서 얻는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식단은 탄수화물을 정말 많이 먹지만 다이어트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더라도 비정제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리고 인슐린은 음식의 지방과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간과 근육에 저장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단백질이 근합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해요.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인슐린의 분비량을 줄이게 되면 글리코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를 높이기가 어렵고 단백질의 근합성도 저하되기 때문에 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피하지방 영상 시리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하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슐린의 분비량을 줄이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고 있었다고 문제였고, 그러면 이걸 정상화시키는 데까지 하고 멈춰야 돼요. 인슐린의 분비량을 더 많이 줄이기 위해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는 게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탄수화물 식단 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있지만 운동 정말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저탄수 고지방 식단 7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